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집값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합니다. 오늘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금리가 집값,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자산 가치와 가격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가는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벌어줍니다. 1년이면 연수익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상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매년 1200만 원의 수익을 벌어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는 얼마가 적당한 가격일까요? 이번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가를 2억에 샀다면 최소한 연 6% 정도의 수익은 얻고 싶습니다. 2억 원의 6%는 얼마일까요? 바로 1200만 원입니다. 즉,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200만 원을 번다면 연 6%의 수익률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가는 실제로 연 1200만 원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은 6%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는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연수익 1200만 원을 6%로 나누면 2억 원이 됩니다. 즉, 자산의 가치는 연수익을 원하는 수익률로 나누면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투자합니다.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원하는 수익률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제 금리가 1% 내려가서 연 5%만 얻어도 만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도 그대로, 월세도 그대로, 연수익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원하는 수익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가는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연수익 1200만 원을 5%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5%를 곱하면 다시 1200만 원입니다. 더 비싼 가격에 샀지만 원하는 수익률 5%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더 높은 가격에도 자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1% 내려가면 자산 가격도 비슷하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7%에서 6%로 내려가면 자산 가격은 약 16% 상승합니다. 하지만 3%에서 2%로 내려가면 자산 가격은 무려 50% 상승합니다. 같은 1%의 변화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 가격은 연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분모입니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결과는 점점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작은 변화도 자산 가격을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현실도 정말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상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도시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영원히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자산은 미래에 얻을 수익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 수익이 증가하는 자산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